안녕하세요. 파이팅 홍콩TV입니다. 오늘은 조경기능사 실기 특징 해설로 쉽게 암기하는 수목감별 120 한방의 정리 3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막살나무부터 50번 백목령까지 알아봤고, 오늘은 51번 백송부터 75번青갈나무까지 각 수목의 특징을 파악해서 쉽게 암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첫 시간에 빠뜨렸던 18번 낙상홍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상홍 홍홍홍. 낙상홍은 붉은 열매와 가지에 붙어 피어나는 붉은 꽃, 그리고 두껍지 않은 타원형 잎이 낙상홍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앞으로 붉은색으로 익어갈 덜 익은 열매가 보이죠? 그리고 잎은 이렇게 타원형으로 생겼습니다. 낙상홍의 잎은 이렇게 깔끔한 타원형이고요. 가지마다 빨갛고 동그란 열매가 열린 모습입니다. 잎이 그렇게 커 보이진 않고요. 자, 이렇게 가지에서 바로 짙은 분홍색 꽃이 피는데요. 전체적인 모습이고, 꽃만 확대해보면 자, 꽃이 막 피어나고 있는 모습이죠? 가지 줄기 부근에서 꽃뭉치가 이렇게 둥글게 달라붙듯이 형성되고, 꽃잎들이 하나둘씩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고 나면은 꽃잎이 내장인데, 자, 꽃잎 색깔이 아주 이쁘죠? 흰색에서 수줍은 듯이 연분홍 빛깔이 이렇게 비쳐 올라오는, 그러다가 진한 분홍색이 되는 낙상홍의 꽃입니다. 자, 타원형의 잎에서 가장자리 쪽으로 이렇게 잔톱니가 이렇게 있습니다. 작은 핑크색 꽃봉오리들이 핑크색 그라데이션으로 송글송글 이렇게 이쁘게 맺혀있는 모습입니다. 가지에서 꽃대가 뻗어나가지 않고 그대로 꽃봉오리들이 수십 개가 한꺼번에 둥글게 뭉치처럼 형성된다. 그게 특징인 것 같네요. 자, 열매가 열렸죠? 아직 푸른 열매입니다. 꽃이 좀 더 많이 핀 모습이고요. 점점 분홍색도 진해집니다. 그래서 거의 다 피게 되면 이렇게 갈색 머리를 가진 길지 않은 수술들도 이렇게 보이고요. 수술이 4개가 올라와 있네요. 길진 않습니다. 자, 낙상홍의 수피 같은 경우에 약간 회백색을 띠고 있죠? 그렇게 키가 크지 않은 낙상홍의 수형입니다. 줄기 역시 여러 가지가 올라오는데 줄기가 굵진 않습니다. 수피가 회백색 수피다. 기억해 주시고, 낙상홍 열매가 이제 익기 시작하죠? 노란 빛깔이 되었다가 다시 빨갛게 익습니다. 자, 잎과 함께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큰 특징은 없습니다만은 꽃과의 조합으로 사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가지에서 핑크핑크하게 뭉터기로 피어나는 낙상홍의 진분홍 꽃입니다. 이건 자줏빛도 섞여 있네요. 자, 51번 백송입니다. 백송은 수피가 가장 특징적인 나무입니다. 다른 특징들은 소나무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전체 수형에서 혹은 수피를 보여줬을 때 수피가 일반 소나무 수피가 아니고 이렇게 백색 무늬를 띠고 있다, 그러면 백송을 적으셔야 됩니다. 송충이 바나나키 숫꽃들도 곰솔이나 소나무, 반송들과 동일합니다. 크게 구별되지 않고요. 단지 잎을 세보면은 삼엽송입니다, 백송은. 그런데 실제 시험장에서 잎을 하나 둘 셋 이렇게 셀 만큼 그렇게 선명하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4에서 7cm로 좀 일반적으로 조금 짧다는 느낌, 그리고 역시 이 수피를 가지고 찾아야 되는 백송입니다. 자, 수피가 군복의 얼룩무늬 같죠? 일반적인 소나무 수피가 아닙니다. 자, 전체 수형에서도 수피가 하얀색이다 느낌이 오시죠? 자, 요건 우리나라에 전국에 6개 있는 백송 천연기념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종로구 제동 헌법재판소에 있는 백송입니다. 자, 위에 잎들은 소나무인데 수피가 아주 하얘서 뭔가 신비로운 느낌을 준다. 백송 적으셔야 됩니다. 다음 52번 버드나무입니다. 버드나무는 이렇게 가지가 늘어지기 때문에 찾기가 쉬운 수종입니다. 높이가 20m까지 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버들강아지라고 하는 그 열매가 형성되기 전에 꽃이 이렇게 핍니다. 꽃차례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 자, 물가를 좋아하기 때문에 물가에 이렇게 버드나무가 자라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 그림 나오면 단번에 버드나무인지 알아보시겠죠? 버드나무 꽃차례 모습이고요. 자, 버드나무의 삭과인데요. 이렇게 흰 솜털에 씨앗이 바람을 타고 멀리 퍼지는 그런 수종이 되겠습니다. 버드나무의 잎은 약간 길쭉하죠? 좁고 길쭉하면서 무늬가 선명한, 그리고 그렇게 두껍지 않은 잎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버드나무 전체적인 잎들과 수피를 한번 보시고요. 자, 요 사진만 가지고는 잘 알 수 없겠습니다. 버드나무의 숲입니다. 다소 거친 느낌이죠? 자, 다음은 벽오동입니다. 벽오동의 전체 수형은 실제로 15m 정도까지 자라기 때문에 아주 큰 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노랗게 이 삭과들이, 열매들이 열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역시나 벽오동의 특징도 잎에 있습니다. 잎의 모습이 특이하기 때문에 잎을 꼭 기억한다. 자, 벽오동의 꽃은 이렇게 꽃대들이 가지에서 쭉 올라와서 이렇게 군집을 이루고 피어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서도 요 꽃대만 보지 말고 잎을 보면 상당히 넓은 잎을 가지고 있고 뾰족한 곳이 3곳이 있습니다. 동물의 발바닥같이 가로로도 엄청 넓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 자, 명확하게 잎을 확인할 수 있네요. 자, 요렇게 무슨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삼지창 모습인데 여기가 요 사이사이가 다 막혀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뽕뽕 이렇게 봉우리가 2개 있는 것처럼 뾰족한 부분이 3군데가 이렇게 나오는 넓은 잎을 가졌다. 그리고 완두콩처럼 생긴 벽오동의 삭과입니다. 요게 노랗게 아까 벌어지면서 안에 동그란 씨가 나오게 되겠죠. 자, 벽오동의 잎을 제일 잘 볼 수 있는 사진입니다. 이렇게 분리의 고길동의 그 머리 스타일 같기도 하고요. 자, 안에 빗살무늬도 아주 독특합니다. 외계인이 그려놓은 것 같은 삼각형 이렇게 세 갈래로 뻗어 있습니다. 각 뾰족이마다 선이 뚜렷하게 뻗어 있고 주머니를 뒤집어 놓은 그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벽오동입니다. 자, 벽오동의 꽃들인데요. 벽오동의 꽃은 요게 다 핀 모습입니다. 요 하얗고 노란색 요 꽃잎 있죠? 꽃잎이 완전 뒤로 젖혀져서 이렇게 빨간 옷이 암술, 노란 게 수술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노란 거는 수술이고 빨간 옷을 입은 것은 암술이라고 합니다. 꽃이 아주 특이하죠? 꽃잎이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져서 말려 있다. 그리고 암술 수술대가 쭉 올라와서 나팔을 불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벽오동 적으셔야 됩니다. 벽오동 같은 삭과입니다. 벽오동은 모든 게 특이합니다. 잎도 특이하고 꽃도 특이하고 열매도 특이하다. 반드시 맞춰야 될 벽오동입니다. 삭과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안에 씨앗들이 이렇게 퍼지게 되겠죠. 벽오동의 수피도 특이합니다. 수피가 다 자라도 수피 색깔이 청록색을 띈다. 그게 벽오동의 특징인데요. 자, 여기도 청록빛이 감돌죠? 벽오동이었습니다. 다음은 병꽃나무입니다. 병꽃나무는 그렇게 크지 않고 2, 3m 정도 자라는 관목입니다. 자, 멀리서 보기에는 그렇게 선명하지 않아서 핑크색의 꽃들이다, 잎은 크지 않다, 잎의 끝이 뾰족하다, 그 정도 알 수 있겠는데요. 자세히 보겠습니다. 아, 나팔 모양의 노란 꽃이 있네요. 핑크색 꽃도 있고 나팔 모양의 노란 꽃도 핀다. 관목수종인 것 같다. 병꽃나무입니다. 아, 핑크색 나팔이네요. 이건 꽃 모양이 특이하죠? 핑크색
노란색 나팔 모양이다. 이렇게 노란색이었다가 핑크색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노란색 꽃이 핑크색으로 변한다. 특이하죠? 그런 만큼 희귀 멸종식물에 지금 속한다고 합니다. 병꽃나무입니다. 자, 이렇게 노란색 꽃이 피었고 잎은 중간으로 이렇게 모아지는 무늬를 가지고 있지만 잎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광택도 없고 좀 얇은 느낌이다. 그리고 이렇게 작은 자잘한 톱니가 있네요. 자, 꽃잎도 단단하지 않고 아주 얇은 꽃입니다. 끝이 하얀 수술들도 보이고요. 병꽃나무입니다. 자, 꽃을 확대한 그림이고요. 길쭉하게 나팔 모양으로 생겼다. 병꽃나무. 자, 이렇게 핑크색으로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잎에는 자잘한 톱니가 있고 광택 없는 좀 작은 잎이다. 자, 쭉 보겠습니다. 자, 병꽃나무에는 이렇게 바나나 모양의 열매가 열리네요. 우리가 애플 바나나 같이 생긴 열매 열리는 거 뭐였죠? 개수나무였죠. 그거보다는 훨씬 이렇게 길쭉하게, 물론 엄청 작은 거겠죠. 자, 병꽃나무입니다. 병꽃나무의 수피는 약간 짧은 가시 같은 게 이렇게 돋아 있고요. 관목이기 때문에 굵지 않습니다. 다음은 보리수나무입니다. 보리수나무도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네요. 꽃이 이렇게 매달린 형태를 봐서 아래쪽으로 길쭉하게 생겼고 하얀색이다. 잎은 중간 정도 크기인 것 같고, 보리수나무 역시 그렇게 큰 나무는 아닙니다. 3m에서 4m 정도 자라는 보리수나무.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꽃잎이 우리가 하얀색 꽃 많이 봤지만 끝이 좀 뾰족합니다. 그리고 이 꽃자루라고 하죠. 꽃자루가 약간 길쭉하다. 그리고 수술이 이렇게 많이 튀어나오진 않았습니다. 끝은 갈색이고. 자, 잎을 보면 잎에 톱니는 없는데 실제 설명에는 끝이 뭉툭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진은 뭉툭하진 않은 것 같아요. 하얀 꽃이 특징입니다. 꽃자루가 길고 꽃잎의 끝이 뾰족하다. 아주 작은 흰 꽃이 피는 보리수나무. 자, 꽃 모양이 뚜렷하게 십자 모양의 자루형의 꽃자루형의 꽃잎인데 끝이 뾰족하다. 그리고 잎은 좀 두꺼워 보입니다. 여기는 끝이 뭉툭하네요. 자, 완전히 하얀 모습이고 수술들이 그렇게 튀어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다른 하얀 꽃들과 비교를 좀 해보면 좋을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때까지 봤던 다른 흰 꽃들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이건 뭐죠? 꽃잎이 6장이고 중간에 노란 수술 뭉치들이 뭉쳐져 있네요. 그렇죠, 농나무입니다. 22번 농나무. 자, 이건 뭐죠? 꽃잎의 육질이 단단해 보이고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잎들도 길쭉하면서 두꺼워 보입니다. 중간에 흰 줄이 선명하죠? 빗살 무늬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돈나무였습니다. 자, 다음은 쉽게 맞추실 텐데요. 맞습니다. 가막살나무죠?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가막살나무입니다. 너 깻잎이냐? 가막살나무에 잎이 나왔죠? 그리고 작은 흰 꽃인데 이렇게 수술들이 엄청 깁니다. 5장의 동그란 꽃잎을 가진 별 모양의 가막살나무 꽃입니다. 이건 무슨 나무죠? 맞습니다. 광나무죠? 잎은 매끈하고 광이 나며 꽃은 2개의 수술이 아주 길다. 역시 하얀색 꽃, 광나무 꽃이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게 보리수 꽃인데요. 수술이 튀어나와 있지 않고 꽃자루가 길게 나와서 4갈래로 갈라지면서 끝이 뾰족한 꽃잎의 형상을 하고 있는 보리수나무의 흰 꽃입니다. 또 하나 볼까요? 자, 꽃잎이 아주 가늘고 뒤로 이렇게 젖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잎이 특징적이죠? 이렇게 안으로 오므라드는 잎의 모양을 하고 있다. 그렇죠, 말채나무입니다. 자, 이것도 2번째 시간에 했는데요. 동그랗게 각각의 꽃잎이 떨어져 있는 5개의 꽃잎이고 중간에 노란색 수술들이 아주 많이 올라와 있지만 역시 특징은 주변에 보이는 잎이 되겠습니다. 길다란이 양쪽으로 뻗어 있는 길다란 잎이다. 뭐죠? 그렇죠, 마가목입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다른 흰 꽃들이랑 비교하니까 보리수나무 흰 꽃도 구별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건 무슨 나무의 흰 꽃일까요? 그러니까 하늘하늘거립니다. 꽃잎이 길고 하늘하늘거리는데 이것도 수술이 많이 올라와 있지 않네요. 안쪽이 갈색을 띠고 있다. 맞습니다. 미선나무의 흰 꽃입니다. 자, 기억나시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보리수나무의 꽃과 잎들입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 보리수나무의 잎이 뾰족하지 않고 이렇게 둥글고 무디다는 거 알 수 있고, 이건 완전히 계란형으로 생겼죠? 이렇게 계란 모양으로 생겼다. 꽃자루가 이렇게 있는 꽃이다. 이 정도 기억해 주시고, 자, 꽃이 피기 전이죠? 꽃이 피기 전에 이렇게 꽃자루가 길게 쭉 뻗어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이고, 자, 잎의 끝이 무디다 정도 특징으로 알아주시고요. 자, 수피만 보고는 알 수가 없는데 여기 꽃이 펴있죠? 흰색 꽃을 가진 나무구나, 그 정도 알 수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나무입니다. 보리수나무. 자, 열매는 빨간색이에요. 빨갛고 동그란 열매가 열립니다. 자, 빨간 열매 나온다. 보리수나무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사진이 조합되면은 사건의 단서들을 조합하듯이 수목명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빨간 열매가 열리는 수종들 알아보고 넘어가야죠. 자, 무슨 나무일까요? 그렇죠, 백당나무입니다. 잎의 모양이 특징적인 백당나무. 불규칙한 톱니가 있고 3갈래로 갈라져 있습니다. 또 비슷한 무늬지만 이렇게 톱니가 없는 게 뭐였죠? 방금 봤던 벽오동이었죠. 벽오동의 잎이 훨씬 크긴 하지만 비슷한 요 3갈래 형태를 띠고 있긴 합니다. 자, 빨간 열매가 열리는 백당나무입니다. 자, 이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빨간 열매가 열리고 잎이 매끈하고 아주 정갈하게 생겼습니다. 입술 모양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바로 이 나무는 먼나무입니다. 이 먼나무고 제가 그 먼나무입니다. 자, 빨간 열매가 열리고 동그랗고 광택이 전반적으로 잎과 열매에 뚜렷하게 있습니다. 먼나무고요. 자, 아까 봤던 흰 꽃의 주인공인데요. 잎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빨간 열매가 열립니다. 바로 마가목입니다. 그 다음에 자, 잎이 명확하게 안 보입니다만은 이 빨간 열매의 주인공은 백목련입니다. 백목련도 빨간 열매가 열린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시고요. 자, 산수유 열매를 닮은 요 빨간 열매는 잎이 좀 작죠? 작고 길쭉한 끝이 둥근 잎을 가진 당매자나무입니다. 당매자나무. 자, 지금까지 빨간 열매 가진 거 정말 많이 했죠? 이제 하나씩 정리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구멍 뚫린 빨간 구슬 주목이고요. 그 다음에 산수유. 그 다음에 1번 타자 흰꽃의 주인공 깻잎 가막살나무. 가막살나무도 빨간 열매죠. 아, 그 다음에 빨간 단풍이 들었네요. 요 잎과 빨간 열매의 주인공은 바로 그렇죠, 화살나무입니다. 115번 화살나무. 다음에 살펴보고요. 다음에 산딸나무. 좀 이따 볼 산딸나무도 울퉁불퉁한 거친 표면에 빨간 열매가 열립니다. 자, 다음은 복사나무입니다. 복숭아 나무 아니고 복숭아가 열리는 복사나무입니다. 그래서 배경이 복숭아 가수원이다 그러면은 같은 수종들로 열매를 따기 쉽게 심어놓은 과수원이다 그러면 유실수 찾으셔야 되는데 그중에 이렇게
핑크색 복사꽃이 만발해 있다. 복사나무 적으셔야 됩니다. 자, 복사나무 꽃은 4월, 5월에 잎보다 꽃이 먼저 피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에 아름다운 꽃들만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핑크색 꽃이 피는 나무가 복사나무 말고 또 있었는데 바로 핑크 팝콘, 박태기 나무가 있었죠. 줄기에 다닥다닥 잎보다 먼저 피는 박태기 나무 꽃입니다. 자, 복사나무 꽃은 줄기에서 바로 이렇게 꽃자루가 이렇게 뻗어나가지 않고 바로 줄기에서 이렇게 핍니다. 이건 완전 핑크빛은 아니고 그냥 흰색에 가깝네요. 그리고 수술들이 이렇게 있는데 안쪽에 요 꽃받침이 뒤쪽에서 봐도 그렇고 앞쪽에서 봐도 그렇고 선명하게 이렇게 짙은 자주색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꽃을 이렇게 받치고 있는 형태다. 3cm 정도의 분홍꽃이기 때문에 꽃이 아주 작은 꽃은 아닙니다. 자, 복숭아를 이렇게 보여주면은 그냥 맞추라고 주는 문제죠. 자, 요게 과수원이죠. 열매를 따기 좋게 쭉 일렬로 심어놓은 과수원이기 때문에 아, 이거 복사꽃이구나, 복사나무 꽃이구나 바로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이제 새잎들도 막 돋아나는 그러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핑크색과 흰색 꽃이 혼재되어 있는 이런 사진들도 있네요. 자, 다음은 복작입니다. 복작이 나무 아니고 복작이. 우리가 벚꽃 단풍 패션 했었죠? 필기 때 복작이는 이렇게 붉은색 단풍이 아름답게 물드는 그런 나무입니다. 높이가 20m까지 크는 아주 큰 수종입니다. 복작이는 잎과 꽃이 특징이 분명하기 때문에 반드시 맞춰야 될 그런 수종입니다. 복작이는 전체 수영이 아주 크다, 그 정도 파악해 주시고. 자, 꽃과 잎인데요, 뭔가 특이하죠? 예쁘다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잎이 이렇게 길쭉한데 3개의 잎이 중간에 하나, 양쪽 옆으로 2개, 이렇게 해서 3개의 잎이 쭉쭉 나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꽃이 요게 다 피었을 때 색상입니다. 연노랑의 꽃이 핀다. 연두색에 가까운 그런 꽃이 핍니다. 수술들이 이렇게 안쪽에서 다 삐져나와 있고요. 꽃잎이 이렇게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므러들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꽃차례가 올라오는데 거기서 3개씩 올라와서 핀다. 수술이 길다. 특징적이죠? 자, 선명하게 보면은 이렇게 줄기 끝에서 꽃차례가 이렇게 올라와서 3개씩, 꽃이 3개씩 핀다. 연노랑의 꽃이 노란 수술들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그런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는 복작이의 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 꽃도 피고 잎도 이제 새순이 이렇게 올라오죠. 자, 그림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복작이의 잎들을 이렇게 3개씩 나 있는 잎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작이의 큰 특징이 이렇게 날개 모양의 시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건 복작이 잎이 날 때 이렇게 말려서 커지면서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형태로 잎이 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꽃들도 한번 보시고. 자, 잎이 다 자랐네요. 이렇게 세 방향으로 나 있다. 이어져 있는 게 아니고 잎이 3개입니다. 길쭉한 잎 3장이 이러한 형태로 난다. 자, 빨갛게 단풍이 들었을 때 모습이네요. 요건 녹색의 복작이의 시과죠. 시과. 중간에 씨가 들어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곤충 모양의 시과입니다. 복작이의 숲이가 아주 이게 거칠게 일어나 있는 이런 모습이네요. 복작이의 숲이 역시 큰 나무답게 이렇게 굵은 형태입니다. 복작이의 시과고요. 다음은 북가시나무입니다. 북가시나무. 북가시나무도 높이가 20m까지 크는 아주 큰 나무인데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죠? 치렁치렁하게 꽃차례를 늘어뜨린 걸까요? 치렁치렁한 모습이고 잎은 좀 길쭉하고 뭔가 매끈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북가시나무. 이거 어디서 봤더라? 수염 아저씨, 개호동 아저씨에서 봤네요. 근데 전혀 다른데 이거는 개호동 아저씨 잎이 아주 넓고 이건 매끈한 나물 같은 그런 수염이었는데요. 꽃은 약간 쭈글쭈글했었죠? 흰 꽃이 흰색 꽃, 넓은 잎 수염 아저씨, 개호동 수염 아저씨 아닌데요. 이거였을까요? 이건 뭐죠? 잎을 보면 알 수 있죠? 갈참나무죠. 갈참나무. 갈참나무의 수꽃 꽃차례일까요? 자, 북가시나무의 꽃차례인데요. 약간 형태가 다르고 잎이 일단 다르죠? 잎이 좀 더 길고 뾰족하고 매끈합니다. 뒤에 보면은 두꺼워 보이고요. 그리고 빗살 무늬가 아주 명확하죠? 생선 뼈다귀 같은 빗살 무늬가 명확한 북가시나무입니다. 자,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요건 새순이죠. 새순이 이렇게 돋아나는 모습이고 잎의 육질이 단단해 보입니다. 자, 잎에 톱니가 없는 모습이고 육질이 두꺼워 보이고 이렇게 늘어뜨린 꽃차례를 가지고 있다. 북가시나무입니다. 톱니 없는 잎에서 아주 빗살이 선명하고 두꺼워 보이는 길쭉한 잎인데요. 그러한 잎과 도토리와의 조합이다. 도토리도 아주 매끈합니다. 뭔가 공예품 같은 느낌이 나는 매끈한 도토리를 가지고 있네요. 도토리 모자 부분도 톡이 물레를 돌려서 빚은 듯한 그러한 무늬를 가지고 있네요. 북가시나무입니다. 말씀드렸던 잎의 무늬가 아주 매끈하고 선명하죠? 빗살 무늬도 선명하게 보이고요. 이런 선명한 빗살 무늬를 가진 길다란 두꺼운 잎과 치렁치렁 늘어뜨린 꽃차례들이다. 북가시나무 찾으셔야 됩니다. 자, 도토리 익기 전에 한번 보시고요. 역시나 잎이 아주 특징적입니다. 보통 도토리를 가진 것들은 거친 톱니가 있는 잎들을 가진 수종이 대부분인데요. 북가시나무는 도토리를 가졌지만 매끈한 빗살 무늬, 도토리도 아주 정갈한 형태의 공예품 같은 도토리가 특징입니다. 자, 특징이 한눈에 파악이 되죠? 도토리의 모자 부분에 토기와 같은 무늬가 있다. 잎이 매끈하고 빗살 무늬가 선명하다. 톱니가 없다. 북가시나무입니다. 북가시나무의 수피는 흰색 계통이네요. 밝은 색의 수피를 가진 북가시나무. 다음은 사철나무입니다. 사철나무도 관목이죠. 3m 정도 크는 사철나무. 사철나무의 꽃인데요. 꽃이 아주 앙증맞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주 기하학적이죠. 십자 모양으로 뾰족한 꽃잎이 활짝 펼쳐져 있고 그 사이사이로 다시 십자를 이루는 수술들입니다. 수술 머리 부분 때문에 뭔가 이게 기지개를 펴는 듯한 그런 모습을 관찰할 수 있네요. 그리고 잎은 3에서 7cm 정도로 윤기가 나고 두꺼운 잎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이 아주 둥글죠? 톱니가 있기는 한데 아주 무디고 작은 톱니입니다. 사철나무입니다. 자, 꽃만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아주 안정맞고 귀여운 꽃입니다. 수술들이 기지개를 펴고 십자형으로 펼쳐져 있고 꽃잎도 거의 뒤로 젖혀질 정도로 활짝 펼쳐져 있죠? 아까는 꽃잎이 약간 뾰족한 느낌이었는데 요건 또 다 둥그네요. 자, 잎에 잔 톱니 무늬들이 이렇게 잘 관찰되는 그러한 사진입니다. 아주 육질이 두꺼운 그런 사철나무의 둥근 잎들입니다. 자, 쭉 관찰해 보시고요. 특징이 명확합니다. 꽃의 특징이 명확한 사철나무. 자, 흰색과 연두색 조합입니다. 안쪽 수술난 부분이 완전히 노랗지 않고
연두색과 흰색의 조합으로 보이는 것도 특징입니다. 자, 사철나무에 새순이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죠. 보통 아파트 단지에 아주 많이 심어져 있는 사철나무입니다. 아주 짙고 윤기 나는 매끈한 그러한 형태의 잎을 가진 사철나무입니다. 자잘한 무딘 톱니가 있고요. 사철나무의 이 새순들이 새로운 잎들이 날 때는 이렇게 약간 모아지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위쪽으로 모아져서 이렇게 숟가락처럼 잎이 올라오죠. 아주 작은 꽃들을, 황록색 꽃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확대하지 않으면 사실 자세히 꽃을 관찰하기는 힘듭니다. 다음은 산딸나무입니다. 산딸나무도 꽃이 아주 예쁘고 특징적이기 때문에 꽃만 나오면 금방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얀색 꽃인데 꽃이 좀 크다는 것을 느끼겠습니까? 꽃이 3에서 9cm 정도로 큰 편입니다. 잎도 좀 매끈해 보이고요. 꽃, 잎, 열매 모두 특징적인 것이 산딸나무입니다. 꼭 맞춰야 될 수종. 제가 산5라고 명명했는데요. 앞에 산자가 붙은 것은 우리 시험에 총 5가지 있습니다. 쭉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산딸나무를 전체적으로 꽃이 피지 않았을 때 잎이 난 모습만 가지고 찾으라 하면 잘 알 수가 없겠죠? 자, 산딸나무 꽃인데요. 잎 하나하나가 아주 유려하고 아름답게 생겼습니다. 자, 아주 예쁘죠? 중간에 녹색 수술 뭉치들, 그리고 내장의 유려한 곡선에 하얀색 두꺼운 육질의 잎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 보이는 이런 잎들도 아주 특징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물론 비슷한 잎들이 몇 개 수종 있긴 합니다만 이 꽃과 조합되면 바로 산딸나무인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딸나무 꽃들 계속 감상하겠습니다. 자, 잎과 함께 전체적으로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산딸나무 꽃들입니다. 자, 잎이 이렇게 중간으로 모여있는 빗살무늬, 어떤 것들이 있었죠? 한 2-3가지 있었을 텐데요. 이따 보시고, 꽃은 이 끝부분이 약간 핑크빛이 또 감도네요. 너무 예쁩니다. 자, 잎에서 아주 윤기가 나고 꽃을 보고 찾아내는 산딸나무. 자, 잎이 이렇게 큰데 잎의 무늬가 밖으로 뻗치지 않고 이렇게 돌아서 이 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봤던 무슨 나무죠? 그렇죠, 말채나무와 이 모양이 흡사합니다. 거의 유사하죠? 예, 하지만 꽃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산수유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산수유 역시 산수유 열매나 산수유 꽃에 의해서 전혀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잎 모양이 나온다 그러면 말채나무, 산수유, 산딸나무 모두 후보에 올리셔야 됩니다. 자, 산딸나무 열매, 도깨비 방망이처럼 아주 특이하죠? 이렇게 녹색이었다가 빨간색으로 바뀌는 산딸나무, 이렇게 바뀌죠? 빨간색 도깨비 방망이 산딸나무입니다. 무슨 혹성 같기도 하고요. 자, 잎과 열매의 조합, 바로 산딸나무가 아시겠죠? 숲이만 보고는 알 수가 없겠죠. 그냥 좀 얼룩덜룩한 숲이네요. 다음은 산번나무입니다. 그냥 벚나무는 우리 120가지 수종에 없습니다. 산번나무만 있습니다. 자, 산번나무는 높이가 20m 정도까지 자라는 아주 큽니다. 아주 큰 수종입니다. 자, 우리가 벚꽃은 많이 봤죠? 똑같이 생겼는데 산번나무는 꽃이 이렇게 백색이거나 아니면 연한 붉은색을 띠거나 그 2가지가 있습니다. 수술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전무늬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꽃받침이 안쪽에서도 보이고 뒤쪽에서도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별 모양으로, 녹색 별 모양으로 보인다. 그리고 꽃이, 꽃 자루가 이렇게 길게 올라와서 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꽃잎을 보면은 만약에 꽃잎을 확대해주면은 명확히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꽃잎이 한 장 한 장 중간에 이렇게 갈라짐이 있습니다. 뿅 들어갔죠? 여기도 뿅 들어갔습니다. 그런 갈라짐이 있다. 수술은 아주 긴데 끝부분이 이렇게 짙은 녹색이기 때문에 점이 찍힌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꽃에 이렇게 꽃자루가 길게 나와서 핀다. 가지에 다닥다닥 피는 게 아니고 꽃자루가 길게 나와서 핀다. 자, 꽃이 피기 전에 연홍색의 3번나무 꽃이고요. 안쪽에 녹색의 별 모양이 뚜렷합니다. 꽃잎 끝이 갈라져 있고요. 3번나무의 열매는 이렇게 빨갛게 됐다가 까맣게 변합니다. 버찌죠, 버찌. 그리고 잎에는 이렇게 잔톱니들이 짜잘하게 나 있습니다. 잎이 두껍진 않고 잔톱니가 나 있고 끝으로 갈수록 뾰족하다. 꽃자루가 올라와서 펴있는 산번나무. 자, 요런 사진 보시고 한 방에 벚나무인지 아시면 좋은데 사실은 비슷한 그림이 나올 수 있는 수종들이 있기 때문에 사진을 다 보셔야 됩니다. 산벚나무였습니다. 산벚나무의 숲이는 이게 가로로 껍질 눈이라고 하는데요. 껍질 눈들이 좀 특징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로에 껍질 눈들이 많이 보이는 산벚나무 숲입니다. 다음은 산사나무인데요. 산사나무는 6m 정도로 한 중간 정도 크기로 자라고 잎이 특징적입니다. 이런 거 보고는 잘 알 수가 없겠네요. 자, 흰 꽃과 노란 수술들의 조합인데 역시나 잎이 아주 특징적이기 때문에 또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산사나무 잎은 큰 잎 한 장이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7방향으로 이렇게 뻗어 있습니다. 길고 넓은 큰 잎 한 장이 7개 방향으로 뻗쳐 있고 큼지막한 톱니들도 있다. 자, 흰 꽃과 잎을 같이 판단하시면 산사나무 바로 적으실 수 있습니다. 자, 요 사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산사나무 열매도 아주 특징적입니다. 이거 석류 아닙니다. 석류 아니고 석류는 이거보다 크고 잎이 다릅니다. 자, 잎을 보셔야 됩니다. 큰 톱니바퀴가 있고 크고 불규칙한 톱니가 있고 7개 방향으로 아주 큰데 이렇게 나무 모양으로 스페이드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큰 잎을 가진 산사나무입니다. 작은 석류 모양 같기도 한데 석류 아니고 산사나무의 열매입니다. 1.5cm 정도 되는 작은 열매입니다. 역시나 잎을 보시면은 아주 특이하게 생겼죠? 산사나무입니다. 자, 꽃과 잎의 조합, 5장의 잎에 노란 수술들이 길게 뻗어 있습니다. 자, 꽃만 보면 비슷한 꽃이 있어서 헷갈리겠지만 잎과 같이 보시면 산사나무 적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진 마찬가지로 하얀 꽃이네? 그런데 잎이 와 너무 특이하다. 뭐였더라? 산사나무였지? 하고 산사나무 적으셔야 됩니다. 자, 흰 꽃들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막살나무 흰꽃, 깻잎 모양의 넓은 잎이죠. 다음 뭐였을까요? 자, 이번에는 바로 맞추시네요. 마가목이었죠. 마가목입니다. 양갈래로 긴 잎을 가진 마가목입니다. 자, 바로 이게 산사나무의 꽃과 잎입니다. 바로 아시겠죠? 산사나무의 수피는 아주 거칠면서 약간 밝은 색의 백색 계통의 수피를 가지고 있네요. 다음은 산수유입니다. 산수유 나무 아니고
산수유만 쓰셔야 됩니다. 아파트 조경수로도 많이 쓰고 있는 산수유입니다. 3, 4월에 잎보다 먼저 이렇게 노란 꽃이 핀 산수유의 모습입니다. 노란 산수유 꽃을 한번 자세히 관찰해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관찰해 봅니다. 자, 길 가다가 노란 산수유, 봄에 제일 먼저 핀 꽃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꽃을 확대해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아주 작은 꽃들이 뭉쳐져서 펴 있는데요. 더 확대를 해보면은 자, 이렇게 꽃차례가 올라오고 꽃차례에서 거의 수십 개의 노란색 꽃봉오리들이 이렇게 꽃자루를 달고 뿅뿅뿅뿅 솟아 올라옵니다. 그런 다음에 봉우리가 터지면은 안에 4개의 수술들이 올라오면서 노란 꽃잎을 이렇게 젖혀지게 되겠습니다. 자, 요게 바로 산수유 꽃을 확대한 모습입니다. 자, 엄청 독특하죠? 아주 큰 꽃받침이 아래쪽에 열리게 되면 거기서 꽃자루들이 꽃봉우리를 달고 뿅뿅뿅뿅뿅 올라와서 꽃봉우리를 터뜨려서 꽃잎을 젖히고 노란 수술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예쁜 모습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작기 때문에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주지 않는 한 이 모습을 보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역시나 산수유의 가장 큰 특징은 열매와 잎입니다. 노란색 꽃사진이 나왔다. 그리고 아직 빨개지진 않았지만 타원형의 길쭉한 산수유 열매, 그리고 널찍한 이 빗살무늬가 잎의 끝쪽으로 이렇게 모아지는 그런 산수유의 잎이 나왔다. 바로 산수유 적으셔야 됩니다. 전체적인 모습이죠. 멀리서도 이 꽃잎의 무늬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꼭 제도가 끝나고 미리 좀 교실의 앞자리를 잡으셔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빔 프로젝트가 그렇게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앞에 앉느냐 뒤에 앉느냐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산수유였고요. 산수유의 수피, 이렇게 수피가 완전히 갈라져서 벗겨지는 모습이네요. 아주 크고 거칠게 벗겨지는 모습입니다. 여기도 수피가 이렇게 벗겨지고 있는 모습이죠. 수피가 아주 거친 산수유입니다. 산수유 열매, 그리고 여기 잎의 무늬를 보시면 산수유구나 아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산철쭉입니다. 자, 우리 시험에 산철쭉만 있는 게 아니고 철쭉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철쭉과 철쭉을 구별하셔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자, 일단 산철쭉은 아주 이 핑크빛이 아주 진합니다. 일단 그걸로 좀 구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산철쭉은 산에 있으니까 찐국이다. 핑크빛 진분홍을 띠고 있는 것이 산철쭉이다. 자, 요 산속에 진분홍색 산철쭉이 아주 아름답게 피어있는 모습입니다. 산속이죠? 산철쭉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잎이 겹쳐져 있는 그런 모습 확인하시고요. 잎이 아주 얇죠? 얇지만 진한 분홍색, 그리고 수술들이 길게 여러 가닥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꽃잎에 짙은 붉은색에 이렇게 전무늬도 이렇게 있고요. 자, 산철쭉의 모습입니다. 수술들이 이렇게 휘어져서 끝은 보라색, 짙은 보라색을 띠고 있고 꽃잎에 무늬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잎은 작고 기네요. 긴 형태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자, 산철쭉의 잎들만 이렇게 보겠습니다. 약간 길쭉하게 생기고 앞이 약간 뾰족한 편이죠? 자, 산철쭉과 철쭉의 차이점을 철쭉 사진도 좀 보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산철쭉은 짙은 분홍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철쭉은 얼마나 연하나? 자, 이게 철쭉입니다. 확실히 차이가 있죠? 철쭉은 연한 분홍색을 띠고 있다. 그리고 수술들도 거의 흰색이다. 흰색에 끝이 녹색을 띠고 있는 것이 철쭉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철쭉 사진입니다. 자, 잎도 약간 둥글고 작죠? 뭐 산철쭉과 거의 비슷해 보이는 사진들도 있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자, 이런 식으로 차이점을 찾는 것 같습니다. 자, 산철쭉의 잎은 이렇게 끝이 좀 뾰족한 모습입니다. 약간 길면서 광택은 없지만 둘 다 약간 뾰족한 이런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 산철쭉. 약간 둥글다, 꽃 색깔이 연하다, 네, 철쭉입니다. 자, 이것도 철쭉의 모습입니다. 연분홍색이죠. 연분홍의 하얀 수술. 그리고 잎이 작고 둥글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피는 것도 특징이라고 합니다. 둥글게 돌아가면서 5개가 핀다. 자, 산철쭉과 98번 철쭉이 둘 다 수목감별에 속하기 때문에 한번 알아봤습니다. 구별을 잘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5번 살구나무입니다. 2년생 살구나무. 살구가 나오면 또 바로 맞출 텐데요. 이렇게 살구가 안 나오면 무슨 나무인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도 특징을 한번 알아볼까요? 자, 이게 살구나무라고 하는데 전혀 감이 안 오네요.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자, 요 사진 눈에 익히셔야 됩니다. 꽃망울이 줄기에 따닥따닥 맺혀있는 모습인데 진한 자줏빛의 꽃받침을 가지고 있고 핑크색의 꽃이 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이제 핑크색 꽃이 피겠죠? 그래서 꽃이 피게 되면 요 모습인데요. 벚꽃인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큰 나무니까 방금 봤던 철쭉류는 아니겠죠? 그리고 가지에서 이렇게 바로 올라오기 때문에 벚꽃류는 아까 산 벚나무 봤듯이 특징이 꽃자루가 줄기에서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피었죠? 긴 꽃자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구나무는 꽃자루 없이 줄기에서 바로 피어나고 꽃자루가 짧은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인데요. 이렇게 사진을 정확히 보여줄지는 모르겠지만 살구나무는 이 꽃받침이 뒤로 뒤집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꽃받침이 꽃잎을 이렇게 감싸는 게 아니고 이렇게 뒤집어져 있습니다. 살구나무는. 그리고 복사나무와의 차이점도 좀 보셔야 되는데요. 복사나무는 일단 색상이 살구나무보다는 분홍색이 뚜렷합니다. 살구나무는 거의 흰색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여기 자주색 꽃받침이 뒤집어져 있다. 자주색은 뚜렷한데 꽃잎 자체는 흰색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복사나무는 꽃자루가 짧은 동일한 점이 있지만 이렇게 핑크빛이 뚜렷하다. 자, 쉽지 않지만 기억을 하고 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3번 나무는 꽃자루가 이렇게 길죠? 길게 올라와서 이렇게 피기 때문에 3번 나무와는 완벽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살구가 보입니다. 살구가 보이면은 무조건 맞추셔야 됩니다. 자, 잎의 특징도 알고 계셔야 살구 열매를 다른 열매와 착각하지 않겠죠? 잎은 이렇게 길게 생겼습니다. 길고 앞으로 갈수록 좀 좁아지는 형태. 살구나무에 흰색 꽃이고요. 나무에 바로 붙어서 나죠. 줄기까지에 가지에 바로 붙어서 납니다. 살구가 덜 익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또 매실 적으시면 안 됩니다. 자, 다 익은 살구다 그러면은 너무나 쉽죠. 살구나무입니다. 자, 살구가 탐스럽게 열렸고 잎은 두껍지 않고 약간 넓은 형태인데 앞으로 갈수록 좀 좁고 잔톱니가 있다. 살구나무입니다. 그리고 살구나무의 수피는 이렇게 노란 세로의 상처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살구색의 상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아주 거칩니다. 자, 이 사진은 뭐 잘 알 수가 없겠네요. 수피로만은 알 수가 없다. 살구나무입니다. 다음은 상수리나무입니다.
상수리나무도 치렁치렁한 꽃차례가 있네요. 역시나 상수리나무도 도토리가 열리는 수종이기 때문에 뭐 떡갈나무, 갈참나무, 신갈나무, 그 다음에 좀 전에 봤던 북가시나무까지 모두 도토리를 가지고 있지만 특징들이 뚜렷했습니다. 자, 상수리나무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잎이 길쭉하긴 한데 톱니도 있어 보이고요. 자, 이 사진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게 떡갈나무는 아닌 것 같고 갈참나무와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떡갈나무와 비교해보면 떡갈나무는 잎이 이렇게 뭉툭하기 때문에 뭉툭하고 아주 큰 둥근 톱니가 있죠. 거칠고 둥근 톱니고 치렁치렁 꽃차례다 떡갈나무인데, 갈참나무는 아주 가는 톱니였습니다. 길쭉하고 전형적인 타원형으로 빗살이 뚜렷한 잎을 가진 갈참나무인데요. 자, 꽃차례만으로는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상수리나무의 잎을 이렇게 확대를 하면 명확히 특징이 있습니다. 자, 잎이 매끈하고 빗살 무늬도 아주 간격이 일정하게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둘레에 이렇게 가시도 나 있죠. 가시가 나 있습니다. 잎이 매끈하고 길쭉하며 뾰족한 가시가 나 있다. 상수리나무입니다. 너무나 멋진 잎을 가졌네요. 자, 북가시나무도 멋진 잎을 자랑하고 있죠. 하지만 톱니가 없습니다. 매끈한 톱니 없는 빗살무늬 잎을 가진 북가시나무, 그리고 꽃차례가 조금 가늘고 단단해 보입니다. 그리고 상수리나무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곱슬머리 도토리인데요. 굵은 곱슬머리를 가진 이 도토리의 모자 부분 아주 덥수룩하죠. 이 곱슬머리가 이렇게 바깥으로 다 젖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파마머리를 한 것 같은 그런 상수리나무의 도토리입니다. 상수리나무 도토리는 쌍스럽게 파마했다. 잎과 도토리를 같이 확인하시면 상수리나무가 명확합니다. 일단 잎이 매끈하고 빗살이 아주 잘 보이는데 침 같은 가시가 돋쳐 있다. 예리한 톱니가 있다. 그리고 도토리 모자가 파마머리같이 곱슬머리가 위로 이렇게 젖혀져 있다. 아주 굵다. 그러면 상수리나무입니다. 떡갈나무도 좀 지저분하고 굵었던 것 같은데, 털이 덥수룩 길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떡갈나무도 한번 봅니다. 떡갈나무는 덥수룩하죠. 그런데 이게 곱슬머리는 아닙니다. 무슨 곰이나 사자의 털같이 거의 털의 느낌입니다. 떡갈나무, 도토리는 털의 느낌이다. 그리고 그것보다 가장 큰 차이점은 이 톱니 박혀 있습니다. 잎에 있죠. 잎에 끝이 뭉툭하고 톱니가, 둥근 톱니가 아주 크게 이렇게 나 있습니다. 떡갈나무와는 완전히 비교되는 상수리나무의 잎입니다. 자, 잎을 더 자세히 보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리나무의 수피는 뭐 별다를 게 없네요. 상수리나무의 숲이 거칠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생강나무입니다. 생강나무도 봄을 알리는 봄의 전령사죠. 3, 4월에 꽃이 피는 생강나무 꽃입니다. 자, 꽃이 거의 가지에 붙어서 핍니다. 이렇게 꽃자루가 있지 않고 가지에 다닥다닥 붙어서 핍니다. 생강나무 열매는 이렇게 까만색이고 잎 모양은 이렇게 생겼는데, 또 정면에서 보는 사진을 봐야 되겠죠. 자, 생강나무 꽃을 확대하면 이렇게 꽃잎이 6장인가요? 6장이고 약간 연두빛이 감돕니다. 그리고 수술도 모두 노란색이고요. 자, 생강나무는 잎이 또 이렇게 특징적이네요. 생강나무 잎도 이렇게 주머니처럼 3개의 끝을 가지고 있는데 세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옆으로 아주 뚱뚱합니다. 그리고 육질이 단단해 보이진 않는다. 톱니는 없고요. 자, 생강나무 잎을 좀 더 자세히 봅니다. 아까 벽오동도 잎의 형태가 비슷하지만 생강나무보다 벽오동 잎은 훨씬 큽니다. 삼지창 형태의 생강나무 잎이었고 생강나무 열매가 열리네요. 잎과 같이 조합해서 보셔야 할 생강나무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생강나무의 수픽, 요거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것만 보고 생강나무 모르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서나무입니다. 서나무도 키가 15m로 큰 나무입니다. 자, 요 사진 보시면은 뭔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늘어뜨려져 있는데 일반적인 꽃차례는 아닌 것 같아요. 뭔가 특이합니다. 자, 요거는 서나무의 열매 이삭입니다. 열매, 꽃이 아니고. 자, 서나무의 요 잎이 아주 특징적인데요. 서나무 잎은 아주 불규칙한 그런 톱니들을 가지고 있는 길고 큰 잎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이렇게 잎 같기도 하고 열매 같기도 하고 꽃 같기도 한 이런 녹색의 열매 이삭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잎은 타원형인데 앞쪽으로 갈수록 뾰족해지고 아주 불규칙하고 날카로워 보이는 그런 톱니들이 있고, 빗살도 아주 뚜렷합니다. 빗살도 아주 뚜렷하고 옆으로 약간 뚱뚱하다는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 요 열매 이삭, 열매 이삭을 보시면 됩니다. 자, 보이시죠? 아래쪽으로 꽃차례가 아니고 열매 이삭들이 이렇게 늘어뜨리고 있습니다. 잎들이 이렇게 포개진 것 같이 느껴지는 서나무의 열매 이삭입니다. 그리고 이건 꽃차례입니다. 꽃차례도 이렇게 가지에서 바로 이렇게 늘어져서 피어나는 수꽃 차례들을 볼 수 있고요. 서나무의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자, 이 숲입니다. 숲이가 회백색을 띠는 이 숲이가 아주 큰 특징입니다. 우리나라 설악산 같네요. 자, 서나무 숲이 보고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하셔야 될 서나무입니다. 보시죠? 숲이가 아주 신비스럽습니다. 회색 또는 흰색의 숲이를 가진 서나무. 다음은 석류나무입니다. 석류나무는 4에서 10m니까 중간 사이즈 정도 되고요. 요 수영만 가지고는 뭐 빨갛게 뭐가 있긴 한데 뭘까 생각하실 때 석류나무 꽃이 아주 빨간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서 석류나무 꽃인데 아주 빨갛고 예쁘죠? 석류나무 잎은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길쭉하고 그렇게 크지는 않다. 석류나무 잎이고, 자, 요 꽃의 특징적인 부분은 요 아래에 꽃받침입니다. 꽃받침이 길이가 제법 있고 이렇게 펼쳐졌는데 이 육질이 아주 단단해 보이죠? 꽃은 하늘하늘해 보이는데 이 꽃받침의 육질이 특이합니다. 자, 요건 꽃봉울이고요. 잎들이 그렇게 크지 않죠? 자잘한 잎들이, 타원형 잎들이 끝이 그렇게 뾰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 있고 톱니 같은 건 없네요. 약간 광택도 있고. 석류나무의 빨간색 꽃은 자, 요 아래쪽에 꽃받침이 아주 특이합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요 꽃 봉우리가 요게 꽃받침이 되는 거예요. 그 안쪽에서 꽃잎이 팡 터져 나옵니다. 하늘하늘한 꽃잎이 축포를 쏘듯이 팡 터져 나오고 수술들도 그 안에 뭉쳐져 있네요. 수술 역시 붉은색입니다. 그래서 붉은색 꽃 계열이다. 석류나무입니다. 자, 잎들도 짜잘하게 나 있는 거 보시고, 자, 아주 특징적이죠? 석류나무의 육질의 꽃받침, 그리고 꽃봉우리,
자, 잎도 사실 아주 특징적입니다. 길쭉한 타원형인데 카약처럼 아주 앞쪽이 둥글고 매끈하게 생겼습니다. 테두리가 톱니 없이 매끈하게 생겼다. 그리고 석류가 나온다. 그러면 뭐 바로 맞추실 수 있겠죠. 석류나무였습니다. 석류 한번 보시고 갑니다. 이런 사진은 땡큐인 사진입니다. 공부한 게 허무할 수도 있는 그런 사진이에요. 아니죠, 고맙죠? 고마운 사진입니다. 자, 석류가 이렇게 열려있는 모습이고요. 앞쪽에 앉으셔야 됩니다. 이런 거 파악하시려면. 자, 석류나무의 숲입니다. 전혀 다른 것 같은데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소나무입니다. 무조건 맞춰야 될 수종이지만 약간의 복병이 숨어있는 70번 소나무입니다. 자, 소나무 수형부터 보시고요. 자, 이렇게 숫꽃들이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곰솔, 반송, 소나무 거의 비슷합니다. 자, 소나무 수형이고요. 자, 소나무의 숫꽃과 새순이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고, 소나무는 잎이 2엽입니다. 2엽송입니다. 소나무 보통. 그리고 암꽃이고요. 일반적인 솔방울 모습 확인해 주시고, 자, 2엽이죠. 2엽. 숫꽃들이 이렇게 펴있는 모습. 자, 2엽인 것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잎이 2엽인지 3엽인지 5엽인지 화면으로 확인하시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자, 백송의 경우에는 3엽입니다. 자, 3엽과 2엽을 구분하실 수 있겠나요? 자, 그렇게 구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백송은 수피가 나오겠죠? 수피가 나온다고 생각하고, 아, 소나무, 곰솔, 반송 다 비슷한데 수피가 완전 흰색이네. 백송 적으시면 되고, 전체적인 수형 모습이 소나무고 소나무의 일반적인 특징을 다 가지고 있다. 반송이 아니다. 그러면은 소나무 적으시면 됩니다. 자, 곰솔도 보시면 곰솔도 2엽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곰솔은 바닷가에 방풍림으로 쓰였다. 그러면 곰솔이겠죠. 자, 수국입니다. 71번 수국. 수국은 꽃이 나올 거기 때문에 바로 맞추실 수 있는 그런 수종입니다. 수국나무 아니고요. 그냥 수국입니다. 수국의 꽃뭉치들. 이게 특징이죠. 아주 평평해 보입니다. 그리고 깻잎 같아 보이는 넓은 잎, 끝이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고 잔톱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꽃이 나오면 100% 맞춰야 될 수국 쭉 보겠습니다. 자, 오려놓은 듯이 예쁜 수국의 꽃입니다. 중간에 암술수술이 자세히 보면 이것도 아주 예쁘네요. 아주 예쁜 색상의 수국입니다. 자, 수국 많이 보셨죠? 자, 잎 모양과 잎의 무늬와 같이 기억해 두십니다. 수국. 다음은 72번 수수꽃다리입니다. 2에서 3m 정도 자라는 관목이고요. 이 사진은 덩굴 식물로 오판할 수 있는 그런 사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잎이 넓다. 수수꽃다리 잎이 약간 하트 모양으로 넓다. 수수꽃다리의 꽃들을 봐야 됩니다. 수수꽃다리의 꽃들이 이렇게 모아져서 이렇게 모여서 피어있는 모습입니다. 자, 가까이서 꽃들을 보면 아주 예쁘죠? 수수꽃다리의 연자주색 꽃은 수술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수술이 보이지 않고 보면 요 화통관이라고 하는데 나팔꽃처럼 이렇게 올라와서 요 끝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피기 때문에 요런 성냥개비 같은 그런 모습들 확인을 해주시고, 아주 귀엽고 예쁩니다. 연자주꽃이 피는 수수꽃다리, 그리고 두껍지 않은 광택이 없는 넓은 산 모양의 잎을 가진 수수꽃다리입니다. 수수꽃다리에 이렇게 화통관이 1cm 정도 되고 꽃봉오리가 펼쳐지면서 이렇게 예쁜 연자주꽃이 되겠습니다. 자, 요런 모양의 꽃을 보시면 수수꽃다리 적으셔야 됩니다. 암술 수술이 보이지 않고 안쪽에 숨어 있겠죠? 옆에서 보면 나팔 모양의 꽃이 피는 수수꽃다리. 자, 잎은 이렇게 산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트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 그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자, 수수꽃다리의 수피. 수피가 생각보다 아주 거치네요. 거칠게 일어나 있는 수피입니다. 위쪽은 붙어있고 아래쪽이 이렇게 일어나네요. 자, 다음은 쉬땅나무인데요. 자, 쉬땅나무의 요 사진을 보면은 또 생각나는 수종이 있습니다. 자, 잎 모양을 보시면은 양갈래로 이렇게 나 있는 수종이 있죠. 바로 마가목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자, 하지만 수수꽃다리는 여기 보시는 요 꽃대가 올라와서 하얗게 무더기로 피어나 있는 요 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긴 잎들이, 톱니를 가진 긴 잎들이 나 있는 쉬땅나무. 2m 정도밖에 자라지 않기 때문에 이게 큰 나무는 아닙니다. 쉬땅나무는 2m만 자라는 관목이고, 여기 보시면은 하얗게 꽃무더기가 보이죠? 이런 게 보인다. 양갈래로 잎들이 나 있다. 쉬땅나무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자, 양갈래로 길쭉한데 톱니가 아주 선명하네요. 앞쪽으로 갈수록 아주 뾰족해지고요. 자, 이건 아직 꽃이 피지 않은 모습이네요. 자, 말씀드렸듯이 마가목도 요 끝부분을 보면은 양쪽으로 이렇게 긴 잎들이 규칙적으로 나 있지만, 또 마가목에 빨간 열매들이 이렇게 열려 있죠. 그래서 쉬땅나무는 빨간 열매 없습니다. 그래서 뭐 잎의 모양은 비슷하지만 마가목은 훨씬 크고 엄청 뭐 20m 이렇게 자라는 나무고, 쉬땅나무는 아주 작은 나무입니다. 잎이 양갈래로 이렇게 벌어져서 난다. 그건 비슷하겠습니다. 쉬땅나무에 꽃들이 이렇게 아주 소복하게 이렇게 피어나는 그런 모습의 사진이고요. 자, 이렇게 꽃대가 쭉 올라와서 여러 갈래로 꽃들이 솜사탕처럼 뭉쳐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솜털처럼 꽃이 피어나는 쉬땅나무. 수술들이 아주 깁니다. 확대를 해보면 꽃잎이 나온 것보다 더 길게 완전 털실처럼 이렇게 수술들이 올라와 있어서 손뭉치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쉬땅나무의 아주 특징적인 꽃 무더기가 되겠습니다. 쉬땅나무의 양갈래 규칙적으로 난 잎들인데요. 톱니가 아주 선명하죠? 톱니가 아주 선명한데 두꺼운 잎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쉬땅나무의 열매입니다. 열매에 약간 길쭉한 그런 열매들이 지금 열려있는 모습입니다. 큰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수피가 가늘죠? 자, 다음은 스트로브 잣나무입니다. 스트로브 잣나무, 키가 30m까지 자라는 아주 큰 수종인 스트로브 잣나무는, 자, 잎이 5엽입니다. 잣나무류는 거의 5엽이죠? 전체 수형 한번 보시고, 그래서 가지에서 약간 굵은 가지에서 그대로 이렇게 5엽이 올라옵니다. 5엽이 가지에서 잎이 올라오는 모습이고, 스트로브 잣나무 솔방울입니다. 솔방울 아주 특징적이죠?
솔방울이 있기 전에 그런 모습입니다. 긴 솔방울이 특징이다. 스트로브 잣나무 숲입니다. 거친 숲이. 요건 좀 다르게 생겼네요. 요것도 스트로브 잣나무라고 합니다. 자, 중간중간에 솔방울, 긴 솔방울이 보이죠? 자, 소나무류는 아니고, 자, 오엽이기 때문에 훨씬 더 소나무류보다는 무성해 보입니다. 잎이 무성해 보이고, 마찬가지로 잎이 아주 무성해 보이고, 솔방울은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사진이네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잎이 한 곳에서 아주 많이 대여섯 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이 확인이 되죠? 확인돼야 되는데, 스트로브 잣나무 새순이고요. 자, 요 사진은 이제 솔방울이 아주 길이가 깁니다. 길이가 긴 솔방울들이 이렇게 열려 있는 거 보시고, 아, 이게 스트로브 잣나무구나 아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잣나무류의 수꽃들이 이렇게 있지만 새순이 이렇게 여러 가닥으로 올라오는 모습이 이 형태가 소나무류와 다르고, 또 한 곳에서 이렇게 나온 5가닥의 잎들, 잎이 훨씬 무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스트로브 잣나무의 솔방울이 되겠습니다. 솔방울이 이렇게 나와주면은 스트로브 잣나무 찾기가 쉽겠죠? 꼭 나올 거라 봅니다. 솔방울, 스트로브 잣나무 하면 솔방울이 꼭 나와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스트로브 잣나무의 솔방울입니다. 확실히 잎이 무성하고 많이 나왔다 이런 느낌을 가지실 겁니다. 그러면 잣나무류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갈나무입니다. 신갈나무도 아주 키가 크게 자라는 나무인데, 이 사진을 보시면은 꽃차례를 가지고 있네요. 꽃차례를 가지고 있고, 지금 잎이 톱니가 아주 큼직큼직한 톱니가 있고, 떡갈나무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갈나무는 산속에 이렇게 아주 조형미를 뽐내면서 이렇게 자라 있습니다. 뒤쪽에 봐도 아주 산세가 깊은 그런 산지에 이렇게 자라 있는 모습입니다. 이 표지판 보시면 대청봉이죠? 이 설악산 대청봉의 산사나무가 거의 정상에 근접해서 이렇게 자라 있는 모습. 잎이 크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충 어디서 서식하는지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인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특징이 한눈에 파악되는 그런 사진인데요. 수꽃 차례가 이렇게 길게 늘어뜨린 모습이 우리가 배운 것 중에는 떡갈나무가 있는데, 왠지 떡갈나무의 둥근 톱니를 가진 잎과는 사뭇 다릅니다. 좀 더 뾰족한 것 같고 앞쪽이 삼각형으로 이렇게 뾰족합니다. 이게 바로 신갈나무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셔야 될 게, 자, 이게 뭐죠? 예, 떡갈나무죠. 떡갈나무는 잎의 톱니가 둥근 톱니다. 둥글고 크고 듬성듬성하게 돼 있고 앞쪽이 뭉툭하다. 그러면 떡갈나무고요. 똑같은 꽃차례가 있어도 갈참나무는 잎이 더 타원형에 가깝고 톱니가 더 촘촘합니다. 빗살무늬가 뚜렷하고요. 갈참나무입니다. 그리고 방금 보셨던 그런 꽃차례가 신갈나무가 되겠는데, 자, 잎이 뚜렷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일단 확인을 더 해봐야 됩니다. 자, 이게 신갈나무였고, 자, 신갈나무는 잎 모양을 좀 더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떡갈나무와 갈참나무 사이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잎의 모양이. 잎의 잔톱니는 아닌데 그렇다고 완전히 뭉툭한 것도 아니고 앞쪽으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더욱 나와 있다. 자, 이 사진 말고 이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 보시면은 톱니가 있는데 앞으로 나올수록 톱니가 더 잘자라지면서 뭉툭하지 않죠? 여기서 끝나버리면은 이게 떡갈나무인데 이렇게 앞쪽으로 좀 더 튀어나와 있습니다. 자, 신갈나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두 가지로 꽃차례가 있고 신갈나무는 앞쪽으로 더 튀어나와 있다. 이 부분 찾으셔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잎 모양을 좀 더 세밀히 관찰해야 떡갈나무, 신갈나무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더 앞쪽이 좀 더 튀어나와 있죠? 요 뒤쪽 사진 이렇게 보시면은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더 튀어나와 있다. 자, 신갈나무 잎은 이렇게 더 튀어나와 있다. 그리고 도토리를 보시면은 좀 더 명확해지는데요. 신갈나무 깔끔한 도토리입니다. 깔끔한 도토리. 도토리까지 보시면은 명확합니다. 도토리가 완전히 다르죠? 털복숭이, 떡갈나무 도토리가 아니라 모자가 매끈한 신갈나무 도토리입니다. 자, 요거는 오돌토돌하긴 하지만 털복숭이 아니에요. 자, 잎도 같이 보시면 앞쪽으로 이렇게 톱니가 튀어나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뭉툭한 떡갈나무와 다르다. 신갈나무 적으셔야 됩니다. 신갈나무의 숲이 확인하시고. 자,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조경기능사 실기 수목감별 120 수목별 특징으로 쉽게 암기하는 한방의 정리 3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아가는 수종이 많아질수록 비슷한 수종도 자꾸 나오고 앞에 봤던 수종들과 자꾸 비교해 가면서 명확하게 차이점을 파악하고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중간중간에 복습을 많이 넣으려다 보니까 시간이 좀 더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복습을 하는 것이 따로 영상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앞에 배웠던 것들을 상기시켜서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파이팅 홍공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4편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